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의 늪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유형자산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과정에 앞서 제일 먼저 이 단원에 대한 정의를 먼저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오늘 배워볼 유형자산은 뭐냐?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유형자산, 단순하게 봤을 때는 유형, 형체가 있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체가 있는 자산인데 정확한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유형자산에서는요, 딱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첫 번째, 장기라는 표현. 그 다음에 영업용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유체, 형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유형자산의 정의는 첫 번째, 장기. 자, 이 장기라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자산 중에 소모품이란 자산을 앞에서 보셨어요. 자, 소모품과 비품의 가장 큰 차이를 제가 뭐라 설명드렸냐면 사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느냐 1년 내외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모품과의 구분을 위해서 장기라는 표현이 빠지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 영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다라는 표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업용은 왜 중요하느냐? 자,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투자 자산이라는 자산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개정 과목 설명 때 누누이 강조했지만 회계는 그 단어가 아닌 목적, 전체 문맥을 보시고 개정 과목을 선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유형자산이 되겠지만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우리가 투자자산으로 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체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또한 무형자산이라는 개정과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과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이다. 그래서 장기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형체가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의 거의 대부분이 유형자산에 대한 정의를 묻는 문제가 쉬지 않고 꼭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은 강의에 앞서서 먼저 이 유형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위해서 기본적인 분계를 두 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할 복사용지 10만원 현금 구입했다. 요런 거래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거래는 회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10억 원 현금으로 구입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거래를 봤을 때 여러분이 분개를 한다면, 자, 첫 번째 거래 같은 경우는 업무용으로 사용할 복사용지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버리는 물건들을 우리는 뭐라 불렀습니까? 그렇죠. 소모품 또는 소모품 B라고 불렀습니다. 맞죠? 그래서 소모품이라고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예제 보시면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했답니다. 이렇게 장기간 영업용으로 사용할 건물을 우리는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두 가지 분개를 해드렸는데 이 두 가지 분개를 보시면 일부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빨리 캐치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둘 다 지금 보시면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떤 물건을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소모품 B다라는 뭘로 처리가 됐나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라는 뭘로 처리됐습니까? 그렇죠. 자산으로 처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는 비용 처리가 됐고 하나는 자산으로 처리됐다는 얘기죠. 맞죠? 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느냐 이거죠. 자, 쉽게 봅시다. 그냥 쉽게 보면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만큼 원래 순이익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면 원래 납부하는 세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란 자산으로 처리하게 되면 당연도 돈을 썼지만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 10억을 쓰고도 세금을 고스란히 다 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보더라도 이렇게 큰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처리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처리하느냐? 소모품비 같은 경우에는 하나 물어봅시다. 복사용지를 사서 2년, 3년간 사용할 목적인 경우는 없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복사용지를 구입하게 되면 당해 연도에 사용이 종료될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 복사용지를 이용해서 올해 뭐가 발생했다? 그렇죠. 수익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직원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었을 거니까. 맞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이 복사용지 사용에 있는 소모품 비용은 당해 연도 수익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이 건물이라는 자산, 이 건물을 우리 회사가 사가지고 직원들이 여기에서 출근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이라는 자산은 올해 한 해만 수익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사용하는 기간인 10년, 20년 또는 40년간 회사 사업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건물이라는 10억 원의 비용은 당해 연도의 수익 창출에만 기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40년 동안의 수익 창출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익계산서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느냐?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 비용, 대응이란 건 비용은 언제 장부에 적게 되어 있느냐? 관련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왔네요. 소모품비는 당해 연도에 쓰고 버릴 거니까 당해 연도 수익 창출에 기여한다고 보고 당해 연도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이라는 자산은 10년, 20년, 40년 동안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40년, 20년의 기간 동안 수익으로서 뭐 한다고요? 비용을 배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유형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감가상각이다라는 거예요. 감가상각. 자,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취득원가, 방금 건물 10억 원 있죠? 이걸 영업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 10년, 20년, 40년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비용으로서 기간 배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소모품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올 한 해만 쓸 거고 더 이상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당해연도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 같은 이런 장기간으로 사용하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비용을 나눠주는 거다.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자주 묻는 부분이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데, 지금 제가 정의를 적어드린 건 시험에 나오는 단어 그대로 해서 길게 풀어드렸는데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딱 하나만, 비용을 뭐하는 거다? 기간 배분하는 거다라는 요 단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이란 건 비용을 기간 배분하는 것이구나 라는 거.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그렇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유형자산들은 구입한 후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나눠서 비용을 처리할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모든 자산을 감가상각할 거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느냐? 토지,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토지라는 건 왜 하지 않느냐?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비용을 기간 배분하는 건데, 여기서 비용이라는 건 그만큼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이라는 건 사용된 가치를 우리가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건물,
차량 운반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런 유형자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소멸이 될 거고 그만큼 물건이 많다고요?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하겠지만 토지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가치엔 변화는 없고 소멸되는 자산은 없죠. 맞습니까? 실제 거래되는 자산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토지는 사용에 따른 많다. 가치 감소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완공되어서 현재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건설 중인 자산은 영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죠. 사용할 목적으로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결론은 건물을 짓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수익 창출에 아직 기여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비용 처리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감가상각에 제외되는 자산이 두 가지가 있다. 그 이유는 방금 설명드렸고요. 안 하는 자산 두 가지,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걸 우리가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비용 처리 매 결산시마다, 자, 결산시마다요. 그만큼 비용 처리해야 되겠다.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대변에는 사용했는 만큼 건물 또는 차량 운반고를 바로 줄이셔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평가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 무슨 계정이요? 평가 계정. 자, 여기서 차변에 있는 감가상각비는 비용 계정이고요. 대변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평가 계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평가 계정이라는 거는 지난번 강의 때 본 적이 있겠지만 대손 충당금도 평가 계정이었죠. 어떤 자산의 정확한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평가 계정이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의 때는 유형자산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유형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감가상각이다. 이 감가상각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강의 시청을 잘 하셨다면 제 유튜브 계정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모든 강의 영상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